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간의 뇌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고 또 핵심적인 기능인 기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은 크게 나누면 의식적 기억, 무의식적 기억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도표를 보면서 우선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뇌의 기억 구조. 먼저는 감각을 통해서 기억을 하죠. 그러나 휘발유처럼 증발이 됩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기억이 되려면은 주의력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력 결핍증은 과다 행동, 산만하게 만들죠. 그런 아이들이 발달장애 아이들에게는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가는 데는 부호화가 돼야 됩니다. 어떤 거는 신호, 부호, 기호, 1차적인 신호들이 나중에는 그것이 발전해 가지고 문자나 언어로 되었을 때 2차적으로 인간의 뇌는 그 언어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기억이 되고 생각이 되고 또 아이디어가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장기 기억, 뇌에 기억이 저장된 걸 말합니다. 장기 기억을 크게 나눴을 때는 명시적인 기억, 분명하게 기억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걸 의식 기억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암묵적 기억. 이거는 무의식적 기억을 말합니다. 무의식적 기억은 반복을 통해 가지고 어떤 조건 형성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거를 절차 기억이라는 것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제가 여러 번 강의에서 이것을 했는데 오늘 정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명시적 기억, 의식적 기억,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서술적 기억이라고도 합니다.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을 말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건 기억, 일화 기억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사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를, 이런 사건들을 일화적으로 기억하는 것. 이게 이제 장기 기억, 여기 장기 기억에서 참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서전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이 영역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기억, 의미 기억.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배운 것. 자기가 직접 육하 원칙에 의해서 경험은 안 했지만은 프랑스에 가면 에펠탑이 있더라. 또 뉴욕항에 들어가려면은 자유의 여신상이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기억을 그 의미 있게 인식을 해서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뇌의 대표적으로 해마, 감각을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메추리알 같은 경우는 뇌 속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걸 시상이라 그러죠. 보통 살라무스, 영어로 살라무스라 그러는데 그 살라무스를 거쳐서 들어오는데 그것을 작업하는 곳이 이제 해마이기 때문에 해마에서 모든 이러한 명시적 기억, 확실한 기억, 일화 기억, 의미 기억들은 이 해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암묵적 기억, 무의식적 기억,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에 강의를 제가 이제 절차적 기억, 어떤 기술이라든지, 운동 기술이라든지, 예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뇌의 해마 위에 보면은 선조체라는 게 있습니다. 조가비처럼 생겼다 그래서 조가비핵이라고도 하고, 기본적이다 그래서 기저핵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점화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라이밍이라고 하죠. 전에 조금씩 경험했던 것이 새로운 지식이 어떤 공통성이 있을 때에 fire together, 함께 점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뭐 마중물이라는 그런 효과도 있죠. 그래서 예습을 많이 했다든지
자기 아버지의 직업에 익숙한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그 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점화 효과가 있어가지고 기억이 잘 되죠. 거의 무의식적으로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전두엽에서 이게 이루어지죠.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연합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합학습. 무엇이 연합을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합학습 중에 특히 연합학습에는 그 이론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 형성인데, 뭐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가 연구해서 만든 그런 이제 조건 형성이 있고, 하나는 조작적 상자 속에 쥐를 넣어서 실험했던 스키너의, 근데 오늘은 기니까 우선 파블로프가 만들었던 조건 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건 형성은 역시 감정적 조건 형성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편도체에서 감정이 이제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근육 골격도 기억을 합니다. 근육 골격.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손에서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형성되는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수많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이 어떻게 이루는지 과학적인 기초적인 실험 방법을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블로프는 이 개가 침을 어떻게 하면은 잘 내는지 개의 침 흘리는 실험을 하다가 조건 반사 이와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종을 개 앞에서 울려줍니다. 그러면은 이 개가 잠깐 쳐다보다가 그냥 반응이 없습니다. 네. 또 해도 잠깐 쳐다보다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을 들려주고 개가 좋아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해서 해주고 고기를 보여주고 반복해서 고기를 보여주니까 나중에는 고기를 주지도 않고 흔들어도 고기를 주는 줄로 조건 형성이 된 거예요. 얘가 경험을 한 거죠. 딸랑딸랑 종소리가 났는데 고기가 나왔어. 이것이 이제 조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이 연합이 되려면은 시간적으로 가까이 바로 소리가 나고 바로 시각적으로 먹이가 보여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연합이 되는 거죠. 어떤 행동이 있는데 그 결과물이, 따라서 종소리가 났는데 종소리에 이어서 왔습니다. 고기가 왔는데 이 개가 이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 번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종소리가 나면은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종소리, 맛있는 고기, 무의식적으로 기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의식적 기억. 이것이 종소리와 고기, 맛있는 음식과 연합이 되는 거죠. 예. 그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기억 중에, 무의식 기억 중에는 이렇게 연합된 것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언어의 기능은 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모국어가 또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조건 반사라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언어 학습도 다 그렇습니다. 엄마라고 했는데 엄마가 나타나요. 그래서 엄마와 엄마가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연합 학습이라 그러죠. 예. association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연합. 어떻게 연합이 되느냐? 종소리하고 이 먹이하고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자극이 왔는데 반응이 즉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반응이. 그러면 소리가 났는데 이게 왔는데 이게 늦게 나오면 안 됩니다. 바로 이어지면 연합이 되죠. 파블로프의 이론이 사실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인간의 그 기억의 원리를 파헤치는데 엄청난 과학적인 그런 기여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이 흔들리게 된 겁니다. 물론 행동주의자들 더더구나 이제 당황할 수밖에 없죠. 모든 행동이 이런 조건 형성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 또 심리학적인 것도 다 행동과 관련된 것이니까. 파블로프는 그래서 결국은 이 뇌과학에 아주 기여를 크게 한 것이죠. 자연과학에 뉴턴 못지않게 뇌과학에 파블로프의 이 조건화, 조건 형성은 엄청난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발전해 가지고 뉴런들이 이 조건 형성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기여하는지까지 지금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가끔은 파블로프 이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은 파블로프는 그 실험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심리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자가 있으면 총을 가지고 죽이겠다고 협박할 정도로 심리학자들의 용어 같은 것을 사용을 하지 말라.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심리학은 애매하죠. 정확하지 않죠. 실험 가능하지 않죠. 실험을 해야 그것을 증명하는데 증명할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블로프의 영향력이 당시 소련에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죠. 레닌의 막대한 그 연구비 지원도 받았고, 대전차견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소련군이 독일군의 전차 탱크를 파괴하는 데에 이 개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했던 그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래서 독일과 소련의 전쟁 이때에 독일 전차를 파괴하는 발상에서 창안된 것인데요. 1924년도 모스크바 군견병 학교를 세우고 4만 마리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6개월을 훈련시켜서 대전차전에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개의 등에는 약 10 내지 12kg의 대전차 폭탄을 담긴 가방을 매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나무로 된 기폭 레버를 수직으로 세워서 이 군견이 이 전차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갈 때에 이 기폭 레버가 이제 전차 위에 제껴지면서 점화 폭발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자살 폭탄 개죠. 끔찍한 거죠. 이 훈련을 어떻게 시켰느냐? 모형 전차 하부에 먹이를 달아놓고 개를 굶기는 겁니다. 굶기면은 전차 밑에 먹이가 있으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개들이 달려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서 먹이를 먹는 훈련을 하죠. 그러면은 이 전차를 본다든지 하면은 저 밑에 기어 들어가면은 먹이가 있어. 이걸 훈련을 시킨 거죠. 이 조건 반사 훈련이죠. 그래서 이것을 반복 적용해 가지고 4만 마리를 이제 훈련시켰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투에 투입이 됐는데 처음에는 6마리가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또 막 흩어지기도 하고, 또 9마리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12마리가 성공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 마리가 성공을 해도 이 한 마리가 이 군견, 이 폭탄개 한 마리가 그 탱크 하나를 내부로 들어가서 격파시키는 것은 굉장히 가성비가 높죠. 탱크 한 대를 저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약 300대의 전차를 파괴했다는 보고가 있지만, 그러나 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그러나 기록에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뇌과학의 원리, 무의식 중에 조건 형성이 되는 이거를 잘못 활용을 하면은 이와 같이 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데도 활용이 되고, 저는 브레인우드라고 뇌를 발달시키고 뇌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동물이 고양이도 있어요. 또 강아지도 있어요. 병아리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이 병아리를 아주 좋아하고, 또 고양이도 아주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해요. 우린 거북이도 있죠. 토끼도 있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동물이 무서워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부모님이 같이 왔는데, 그 부모님을 같이 참여를 시켰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고양이 보고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자기 동물이 싫다는 거예요. 강아지 다른 동물보다 가까이 가려고 하나요. 근데 아이는 만져보고 싶은데 만져보려고 하지 마. 그래. 그러니까 얘는 동물들이 처음에는 본능적으로는 좋은데, 병아리나 또 고양이 좋은데 만지려고 하면 엄마가 만지지 마. 따라서 이 아이는 어머니가 동물을 싫어하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동물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동물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됐는데, 그것이 어머니의 영향.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 형성이 되는 것은 주변의 자극, 영향을 받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 기분이 안 좋았을 때에 보았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상황이 아주 안 좋았을 때 영향을 받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 형성에 있어서는 행동도 대부분 이러한 것에서 영향을 받고, 또 언어도 그렇고 감정도 같이 이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무의식 기억이라는 것은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의 주변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학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정신병자들이 주변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무의식 속에 잘못 학습된 경험 때문에 정신질환이 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무의식적 기억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강도의 원리, 주변의 영향이 강하면 무의식 중에 그것이 그대로 학습이 되어 버립니다. 두 번째는 일관적으로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친구와 계속 같이, 담배 피우는 친구와 계속 같이 생활을 하면은 담배 피우는 그 영향을 받아버리죠. 그런가 하면은 도둑질 한다든지, 아니면 폭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그 폭력하는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은 일관적으로 계속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나도 폭력성, 나에게도 폭력성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시간의 원리. 잠깐 있으면은 영향을 적게 받지만은 계속해서 그 분위기 속에, 그 환경 속에 시간을 계속 거기에 연결이 되면은 또 그것이 이제 무의식 속에 잘못된 것을 받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반복성의 원리.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무의식에 완전히 의식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영향을 강하게 감동적으로 받으면은 무의식 중에 그걸 받죠. 그래서 종교 집회 같은 데 가보면은 과거에 참 안 좋은 생활을 하고 깡패라든지 또 도둑이라든지 사람을 괴롭혔던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 강하게 영향을 받으면은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많죠. 예.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교육학에서 가끔씩 심리학에서 다루지만은 좀 더 깊이 다룬다면은 이것은 우리 주변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Baby, I need you back.